네, 오랜만에 다정한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간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빠숑 김학열 소장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편,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편, 그래서 두 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약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권 세트에 사은품이 있어요. 재밌는 건 요 책갈피인데요. 요 책갈피가 돋보기예요. 제 눈을 한번. 네. 무섭죠? 책 읽을 때 저도 지금 약간 노안이 와서 가끔 책 읽는 거 불편할 때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글을 크게 보거나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나온 거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요거 사용해서 조금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갈피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은품에 수도권 개발 계획도 해서 여기 펼쳐보면 상당히 크게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세종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서울부터 평택까지 개발 계획이 잡힌 것들, 물론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들, GTX A노선, B노선, C노선 다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교통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계획도와 함께, 네, 이렇게 미래의 수도권 전철 노선도, 전철이 들어간다는 건 거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은품을 넣어주셨습니다. 요 지금 개발 계획도가 들어가는 것은 초판본 아마 미리 이제 1쇄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사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돋보기 북마크와 수도권 개발 계획도가 들어있는 사은품이 두 개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한 세트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빨리 소개를 드리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지금 두 권 중에 아직 한 권밖에 못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먼저 하는 이유를 끝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를 드릴 건 요 서울편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서울편. 앞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지 전문가 빠숑, 땅의 히스토리에서 부의 스토리를 밝히다. 부자는 어떻게 오르는 집을 먼저 알까? 한빛 비지에서 나온 책이고요. 부의 흐름을 짚어내는 빠숑의 입지 분석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빠숑 김학열 소장님하고 이제 세종시를 가끔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누나도 아닌데 이렇게 누나 하셔서 제가 제가 조금 나이 든 게 너무 표가 나기는 하는데요. 우리 빠숑 동생님의 요 신간 소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요거 구매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요 김학열 소장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가시면 요 책을 이제 구매하셔서 인증을 하신 분에게 3월 7일인가 일요일 날 특강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구입하시고 인증을 하신 분에게 열어주는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챕터 1 마곡이 미래다 강서구 이야기. 서울에는 아마 25개의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구별로 모두 다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책이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 8개 챕터로 8개 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미래지도라는 것을 보면 미래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소개하는 8개 구의 변화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또 들여다보고 거기서 내가 이사 갈 지역, 투자할 지역 찾아보도록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1에 마곡이 미래다 강서구 이야기. 이 마곡지구 개발이 처음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마곡지구 갔을 때만 해도 아직도 막 좀 초기 단계였나요? 그래서 뭐 비어 있는 데도 많고 막 공실이 넘쳐나고 막 그랬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곡이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이제 택지 지역이어서 시간이 걸리죠. 항상 아무것도 없던 곳에 땅을 닫고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건물들이 사람이 입주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 안 좋아라고 하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이 계셨을 거고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아파트 값 많이 올라서 좋아하셨죠. 이렇게 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이나 또 투자를 해놓고 초조해하지 않는 당장 변화가 없어서 잠깐 내가 투자해놓은 부동산이 금액이 빠져서 막 초조해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개사를 막 들들들 볶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부동산 투자는 조금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공부를 충분히 하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을 사뒀다 그러면 우상향하게 되니까 걱정 말고 투자를 하시고 또는 내가 그냥 실거주 하시면 뭐 내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 30분 내에 이제 강남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GTX A 노선 덕분이죠. 아직도 개발 중에 있고요. 아주 명품 업무단지, 산업단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곡동은 강서구를 단숨에 남서권 최고 지역으로 바꾸어준 3장의 에이스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카드를 3장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가볼게요. 챕터 2. 서울의 동쪽을 지키는 좌청룡 중랑구 이야기. 사실 중랑구는 여기 지금 다른 뭐 노원구 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노도강과 함께 중랑구는 사실 좀 서울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강북권 개발이 상당합니다. 재개발 구역들도 있고요. 또는 가로정비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전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중랑구는 실거주하기에 최적의 입지가 될 수도 있다. 상봉 망우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랑구 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확정되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챕터 3. 대한민국 최고 명품 주거지로 새롭게 탄생한 서초구 이야기. 사실 이 강남구 옆에 서초구, 원래 이제 최강자는 항상 강남구죠.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이 재건축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이 서초구 쪽은 재건축이 새로 되면서 강남구가 더 좋은 입지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바람에 어떤 그 금액대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반포라던가 이제 이쪽에 아주 이제 최고의 평당 1억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지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명품 단지 오히려 강남구보다 평당가가 높은 서초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아파트 후보 단지들의 배틀이 펼쳐지는 곳. 지금 현재도 뭐 최고가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또 분양하거나 입주할 또 새로운 단지들의 어떤 활약이 더 펼쳐질 많은 그 교통이 지금 이쪽을 지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곡동은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내곡동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내곡동은 서초구에서도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가 이렇게 핫한데 내곡동 투자해도 될까 아닐까 조금 궁금하시죠? 이 책 읽어보면 좀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요. 챕터 4.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강남권 강동구 이야기. 강동구, 강남 쪽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인데요.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역사적인 내공과 발전 잠재력이 크다. 사실 뭐 이 강동구를 둘러싸고 구리, 남양주, 뭐 별내 아래쪽으로 또 하남까지 최근에 핫한 지역들이 그 주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지역들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보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이 강동구가 앞으로 주변에 힘을 받아서 훨씬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모습 보이네요. 이른바 강남 4구가 된 것이죠. 앞으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위상이 높아질수록 강동구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챕터에서는요, 원조 강남 영등포구 이야기. 영등포 하면 좀 우리 다들 옛날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영등포 그 역 앞으로 좀 복닥복닥 하던 시장, 거기 기억나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어릴 때 놀러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이럴 텐데, 영등포에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죠. 영등포역 주변도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과거의 위상과 영화를 회복하려는 전직 챔피언. 여의도가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재산이 될 거라고는 우리 부모님 이전 세대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동산 가치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곳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네, 그런 얘기 있고요.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다음 챕터 6. 서울 부동산의 축소판 고금이 공존하는 성북구 이야기. 성북구에는 성북동이 있나요? 성북동 하면 우리 또 성북동 비둘기 생각이 나네요. 이 성북구도 그렇고 성북구 위쪽으로 이제 노도강 쪽도 그렇고 여기는 자연 환경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요즘은 우리가 막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만 한 상업지구만 있는 데보다는 주변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내가 산책하고 바람 쐬고 이렇게 휴식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있는 것도 상당히 높은 가치로 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롭게 우리가 부상하고 있는 곳들이 오히려 막 너무 복잡한 지역보다 이제는 교통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살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단지가 될 거예요. 자연 환경의 강점인 성북구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다 갖추고 환경이 쾌적하면서도 비교적 시세가 높지 않은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성북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북동의 아파트도 그렇지만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요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서울의 다른 곳보다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성북동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서 좀 마음속에 좀 담아뒀던 지역인데요. 이 빠숑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셨네요. 네,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밀도를 보이는 노원구 쪽입니다. 많은 인구수로 강력한 동력을 탑재한 노원구.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요가 풍부하죠. 그렇다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더 넣어주지 않는 이상 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테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물론 구축들 내가 수리하지 않고 오래되고 살기 힘든 곳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새롭게 좋은 주거지가 제공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겠죠. 상계동이 노원구의 맏형이기는 합니다. 상계동도 이제는 좀 지켜볼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지하철 4호선의 종점이 당국의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요 부록의 뒷면에 이제 미래철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당국의를 이어서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상계동이 오히려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로 변모할 수도 있죠. 상계동이 노원구의 맏형이기는 하지만 현재 노원구라는 집안을 대표하는 지역은 중계동입니다. 상계동을 노원구의 대표지역이라고 한다면 중계동은 강북권 전체의 대표니까요. 왜?
중계동에는 유명한 학원가가 있잖아요. 그 학원가가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옆에 구 바깥쪽에 사시는 분들, 자녀분들까지 이 중계동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북권 전체를 대표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젊음과 한강의 도시 마포구 이야기. 마포구는 사실 할 말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살만한 데가 많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놀러 가는 곳이 마포구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홍대 앞 주변으로 연남동, 또 합정동, 서교동까지 뭐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북적북적 되면서 계속 아주 예쁘게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연남동 가서 아이들하고 에캉스를 즐기고 왔는데요. 에캉스가 뭐냐고요? 에어비앤비에 바캉스를 더한 말. 에어비앤비로 예쁜 방, 아이들 요새 사진 찍기 좋아해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방들 구해서 숙박하면서 주변 연남동을 우리 놀러 다니는 이제 그런 여행 일정들도 잡죠. 그렇게 홍대를 주변으로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현 거기 뉴타운 쪽인가요? 뭐 그런 쪽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동네가 내가 가서 살아도 좋을 만한 단지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재밌겠네요. 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누구든 초대하고 싶은 곳, 상암동이 바로 마포구의 미래입니다. 상암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암구, 제가 그 근처에 살았을 때 거기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네요. 네, 그 외에 중간중간 부동산 칼럼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을 여기 이제 칼럼으로 써두신 것 같아요. 1.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까요? 답이 궁금하시죠? 2. 부동산은 발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를 보시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걸 좀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3.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남들이 간다고 후루룩 따라가서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현명한 내 집 마련을 위한 4가지 제언. 이렇게 접근하세요 하는 그런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까지 제가 경기도 편을 읽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9. 경기도 북부의 행정타운 의정부시 이야기. 10. 동구릉의 명당도시 구리시 이야기. 11. 3차 도약을 하고 있는 위성도시의 최강자 안양시 이야기. 12. 광역화되어가는 도시 광주시 이야기. 13. 수도권 최대 발전 예상 지역인 화성시 이야기. 14. 국제경제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평택시 이야기. 아무래도 경기 지역 중에서도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 6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 저한테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동탄 지역에 있는 화성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평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둘 중에 그래도 지금은 평택이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혹시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팍팍 와닿을 거예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테니까요. 자, 제가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빠숑님의 신간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사은품 2개가 들어있어요. 그 돋보기 책갈피하고 수도권 개발 계획도 들어있는 이 세트 3만 원이 넘는 세트입니다. 이 2세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2세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 유튜브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댓글로 책 받고 싶어요 써주시면 선착순 2분에게 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받으신 다음에 책을 내가 받았다는 그 인증을 블로그에
빠숑님 블로그에 해주시면 3월 5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3월 5일까지 해주시면 그 일요일 날 열리는 특강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니까 뭐 배송하고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에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으러 오실 수 있는 분들 여기 아래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선착순으로 2분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끝자리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써주세요. 댓글에다가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구누구 당첨되셨습니다 하면 그 번호 폰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약속을 잡아서 제가 이 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빠숑의 신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 사지 않고 저한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